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옛 속담에 노름에 미쳐나면 여편네도 팔아먹는다라 했더랬지요. 옛 조선시대에도 노름 미천 마련의 수단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 있었으니 어느 마을 정자나무 아래서 고을 아녀자들과 남정네들은 그런 자들의 얘기로 시끌벅적했지요. 근데 그 수다 속엔 한산에 노름꾼 이한돌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다오. 이한돌, 젊은 시절엔 장사꾼으로 제법 돈을 벌었다지만 노름판에 빠져 재산을 하나둘 탕진했더랬지요. 이에 집안은 거덜나기 시작했고 이젠 걸 것도 별로 없는 판국이었소이다. 저기 이한돌, 노름으로 집안 거덜냈다 카더라. 5월이 그가 없은 아내, 어찌 저런 남편을 만났나? 그러게 말이다. 5월이 아이도 못 낳고 살림 꾸리느라 뼈 빠지게 사는데 한돌이 그 지경이라니. 허허, 그래도 5월이 서방 한도를 끔찍이 사랑한다 카더라. 어째 그런 선녀 같은 아내는 또 잘 만났는지.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서 이한돌과 오월이의 소문이 쫙 퍼졌던지라. 한돌은 사실 젊은 시절엔 손술에 끌며 나름 장사를 잘했었건만 어느 날부턴가 노름판의 유혹에 빠져서는 돈하고 집 땅까지 있는 대로 죄다 날려온 것이었지요. 허나 오월이는 그런 노름 때문인 줄은 눈치채지 못한 채 이런 남편 곁을 끝까지 지켰더랬지요. 아이도 없이 힘겹게 살림을 꾸리며 서방님, 뭐가 됐든 오늘은 돈 좀 많이 벌어오시오. 우리 살림살이 다 당신한테 달려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라며 매번 동구박까지 배웅을 했다니까. 그러면서도 한돌의 낡은 저고리를 꿰매며 혼잣말로 내가 곁에 있으니 우린 꼭 같이 이겨낼 거야. 라며 생글생글 웃기만 했더랬지요. 헌데 한돌이는 곧 또다시 큰 노름판에 끌려간 것이었소. 다름 아닌 제 발에 이끌려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외곽에 허름한 주막한 노름꾼들이 한돌을 둘러싸는 것이었소. 그들은 이내 눈빛이 번들거리더니만은 한돌의 재산은 이미 거덜난 상태에서 이제 더는 걸 게 없을 거다 비웃고만 있었더랬지요. 근데 그 와중에 우두머리 김주발이가 아주 음흉한 미소를 내보이며 입을 뗐다오. 한돌이 이제 더는 걸 것이 없지 않는가. 그러니 이젠 그 곱상한 네 안에 5월이를 걸어보는 건 어떤가. 뭐요? 아니, 내 아내를 어찌 노름판에 건다는가. 너 이 자식 입 닥치지 못할까. 아니 왜 겁나는가? 그럼 이번 판에 이겨보시게. 이번 판만 이기면 빚 다 갚고 새해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니. 아 그럼 5월이도 그걸 바라지 않겠나. 이 소리에 한돌은 이를 악물었지요. 이번 판만 이기면 다시 노름을 안 하겠다. 내 손모가지를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라며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해보자는 생각이 머리를 짓눌렀소이다. 그는 5월이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노름판의 열기 속에 금세 휩싸여 버린 것이었지요. 그리고서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오. 이 어리석은 사내 이한돌은 또 지고만 것이었지. 노름꾼들은 이내 박장대소를 하며 한돌을 내쫓아버렸소. 한돌이 내일 아침에 5월이를 데리러 간다. 그러니 빚 갚을 돈 없으면 네 아내는 네 집에 감쪽같이 없을 것이야. 한돌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오.
오월이는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다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라는 것이었어. 그리고 난 뒤 호롱불 아래 한돌에 떨리는 손은 곧 아내의 손을 움켜잡았어. 오월아, 내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 너를 노름판에다 걸고 말았어. 근데 지금 뭐라 하셨소? 나를 노름판에 걸었다니. 여보, 대체 그것이 무슨 소리요? 미안하다, 오월이. 내일 그놈들이 널 데리러 온다는데 얼른 친정으로라도 도망가 있어야 할 것이요. 그러니 나 같은 놈은 생각지 말고 여긴 절대 다시 찾아오지 말어. 오월이는 그 소리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것이었어. 아이도 없이 살림 꾸리며 고생한 세월. 서방 한돌이만 믿고 이제껏 버텨온 것이었는데 이젠 자신마저 노름에 팔아버렸다니. 그녀는 남편을 원망했더랬지만 한돌에 떨리는 눈빛을 보니 차마 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우. 이에 새벽녘 오월이는 보따리 하나만은 품에 안은 채 집을 나선 것이었어. 밤길을 따라 울며 불며 도망을 치느라 정신이 없었더랬지. 달빛 아래 그녀의 고무신 소리만이 그 고요한 산길에 애잔하게 울려대는 것이었어. 그리고는 동이 틀 무렵까지 내리 걸어가는 오월이었지요. 헌데 안개가 너무 자욱한 산길이었기에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걷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야 만 것이었어. 고무신 한 짝은 어디로 굴러가 버린 채로 발바닥은 돌에 찔려 피까지 났더랬지. 더 이상 걸을 힘도 뭐 하나 남아있질 않았다우. 그런 오월이는 결국 바위에 기댄 채로 눈물만 훔치는 것이었지. 아이고 내 팔자야. 한돌이 어찌 나를 이 지경으로 내몰았나. 그때였다네. 안개 속에서 웬 할아범이 나타났던 것이었어. 백발에 망태기까지 맨 노인은 그 눈빛 하나만큼은 아주 따뜻한 것이었어. 그리고는 오월이의 다친 발을 보고 더 가까이 다가왔다우. 낭자, 이 새벽에 어찌 이리 다친 것이오? 어여, 그 발일이 내어보시오. 고맙소이다, 할아범. 헌데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이내 오월이가 울며 사정을 털어놓는 것이었어. 남편 한돌이가 노름에 빠져 아내인 자신을 내걸었고 이젠 자신이 저당 잡힌 신세라 도망을 쳤다고. 이에 할아범은 고개를 끄덕이며 느닷없이 묻는 것이었지. 그 노름 빚이 얼마요? 한번 정확히 말해보시게. 엽전 300냥이라 하던데 저 같은 거 팔아도 못 갚을 돈 이외에다. 그러자 할아범은 곧 망태기에서 엽전 주머니를 꺼냈다오. 묵직한 그 주머니는 오월이의 눈을 휘둥그레 뜨도록 했지. 여기 300냥하고도 넘치는 돈이 있소이다. 근데 이건 공짜가 아니라오.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과 맞바꾸자는 것이지. 어째 그럼 뭘 줄 수 있겠나? 그럼 이 옥반지요. 제 남편이 혼인 때 끼워준 것인데 어째 이거면 되겠소? 좋소. 이 옥반지라면 충분하지. 근데 만일 이 옥반지를 다시 찾고 싶으면 언제든 이 자리로 돌아오시오. 오월이는 옥반지를 빼어주고 돈 주머니를 품에 안았다오. 그리고는 곧 산을 내려오며 희망을 노래했지. 남편 한돌을 구하고 노름꾼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으니까.
어느새 집에 도착한 그녀는 대문을 두드리며 외치기 시작했다오. 한돌이, 문 좀 열어보시오. 나요, 당신 아내 5월이. 근데 이게 웬일인가? 문을 연 건 다름 아닌 낯선 젊은 여인이었다오. 곱게 차려입은 그 여인, 5월이를 빤히 쳐다보는 것이었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은 새벽에 소라니요? 아니, 그러는 당신은 누구요? 한돌이, 이한돌. 당장 안 나오는겨? 5월이는 곧 눈물과 괴성이 뒤섞여 발악을 했지. 한돌이가 자신을 노름에 팔더니만 웬 외간 여자를 집에 들인 상황이었으니까. 이때 한돌이가 새벽장에서 돌아오다 5월이와 딱 마주쳤다오. 무슨 일이요? 낭자는 어찌 내 이름을 아는가? 아니 서방님, 그것이 무슨 소리라요? 날 노름에 팔더니만 이젠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요? 아니 그리고 이 여자는 대체 무엇이요? 도대체 무슨 소릴? 아난생 처음 보는 처자가 꼭두 새벽부터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하는 거요. 이 여자는 내 아내 춘향인디? 그 순간 5월이 머리가 핑 도는 것이었다오. 한돌이의 눈빛이 진짜로 자신을 모르는 듯 했으니까. 춘향이란 여인도 고개를 갸웃하며 5월이를 쳐다봤더랬지. 아니 당신 우리 남편을 어찌 아는 거요? 그리고 여보, 이 여자 진짜로 모르는 것이요. 아 그럼 진짜로 모르지 가짜로 모르는 것도 있는가? 난생 처음 보는 여잔데 낸들 무슨 수로 알겠느냐 말이요. 어째 간밤에 약주를 많이 자신 것 같은데 거 얼른 돌아가시오. 괜한 멀쩡한 집안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러면서 휑하니 대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그들이었소이다. 이에 5월이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는 것이었지요. 허나 곧바로 정신을 가다듬고 근처 마을 이웃들을 찾아가 이 상황을 물었더랬소. 그러나 아니 글쎄 그들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다오. 5월이? 그것이 누군가? 5월에 태어나서 5월인가? 그럼 내 이름은 또 7월이라 해야 쓰겄구만. 이라며 다들 낯선 얼굴로 고개를 내저었지. 심지어 이웃 할매는 늘 5월이로부터 떡을 얻어먹었건만은 그런 낭자는 처음 듣는디? 라며 눈을 부라렸다오. 5월이 이젠 진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한 것이었소. 이에 그녀는 다시금 그 안개 자욱한 산길로 달려갔다오. 그리고는 그 할아범을 만났던 그 바위가 있는 자리에 멈춰서서는 커다란 소나무를 향해 있는 대로 소리를 질러댔지. 할아범, 나와 보시구려. 나한테 일어난 이 일이 대체 무슨 일이요? 이때 소나무 뒤에서 할아범이 슬그머니 나오는 것이었지. 백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망태기를 맨 모습도 그대로인 것이었어. 안개 속에서 그 눈빛 또한 초롱초롱 반짝였다니까. 낭자, 어찌 이리도 소란스러운가? 거 무슨 일이요? 아니 할아범, 내 남편 한돌이가 날 모른다 하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마을 사람들도 날 전혀 기억 못하고 웬 어린 처자가 한돌이 아내라 하는디. 아 이것이 다 무슨 일이냔 말이요? 낭자, 내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과 그 목돈을 바꾸자 했지 않소.
그래서 그 혼인 반지인 옥반지를 내줬으니 혼인의 연이 확 뒤바뀌었을 수밖에. 그래서 낭자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이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난 내 남편 한돌이를 사랑한단 말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다시 예전으로 되돌려 놓아 주시오. 쯧쯧 또 도박빚에 쫓기는 신세로 돌아가고 싶단 말이냐? 이젠 좀 정신을 차리시게, 낭자. 난 어찌됐든 한돌이를 사랑한단 말이요. 어찌 모르는 사람을 만나 새 삶을 살란 말이요. 난 절대 그렇게는 못하겠소. 할아범은 오월이의 통곡을 보다 못해 한숨을 제쉬었지. 그의 망태기가 바람에 덜렁거리며 이상한 소리를 냈다우.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떼며 좋다 하는 수 없지. 예전으로 되돌릴 유일한 길은 있거니와 그건 지금 너를 모르는 한돌이한테로 가서 그를 노름으로부터 완전히 끊어내도록 하거라. 어떤 방법으로든 그 노름판에 발만 안 들이게 하면 내 인연도 다시 돌아올 것이야. 아니 날 모른다는데 어찌 그런 일을 벌이란 말이요. 그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요. 뭐가 됐든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못하면 그냥 새 삶을 살아가. 라며 할아범은 금세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우. 오월이는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지. 근데 하는 수 없이 할아범이 준 돈 주머니를 쥐고 마을로 내려왔다네. 그리고는 자신의 집이기도 했던 그 한돌의 집 근처 주막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한돌이 노름을 못하도록 방법을 궁리했지. 그녀는 곧 먼 옛날의 연애 시절을 떠올렸다우. 한돌이 그녀의 미소에 반해 따라다니던 그때 장터에서 농담을 주고받으며 까르르 웃던 그 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갔지. 한돌이 날 모른다 해도 내가 널 어찌 포기하겠나. 그려 내 남편의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놔야 한다. 그놈의 노름을 끊게 해야 한다. 오월이는 낯선 여인 행세를 제대로 시작했지라. 그녀의 점디절문 연애 시절의 매력을 한껏 꺼내 들었다우. 젊은 시절 마을 처녀들 사이에서 오월이의 눈웃음은 사내들 혼을 빼놓는다고 라는 소문이 여기저기 나돌았었지. 그녀는 곧 그 불꽃을 다시 살려내기로 한 것이었어. 먼저 장터에서 한돌을 우연히 만난 척 다가갔다우. 오월이 갑사댕기를 메고 새로 산 비단치마로 곱게 차려입었지. 이에 한돌은 손수레 끌며 장사를 하다가 글쎄 오월이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니까. 저기 양반, 이 장터 초행이라 길을 잘 모르겠소. 거기다 내가 몹시 목이 마른데 그 닭주 한 사발 좀 얻어먹을 수 있겠소. 허허, 낭자가 어찌 낯선 이에게 술을 청하는가? 근데 어째 요 딱 떨어지는 구미가 나랑 통하는 기본이고 나 또 그리 설지가 않으니 좋소이다. 내 한 잔 거하게 사드리겠소. 이에 주막에 앉은 두 사람 닭주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시작했지. 오월이 한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오. 그 눈웃음 한돌의 가슴팍을 쿵쿵 뛰게 하는 것이었지. 젊은 시절의 말재간과 그보다 더 야릇하고 매혹적인 표정을 살려서는 한돌을 꼬드기는 것이었지. 양반, 이 장터에서 제일 만난 것이 뭐다요? 나 이곳에 새로 들어온 처녀라
아무것도 모르는디. 허허, 헌데 낭자 말투가 왜 이리도 정겹나? 이 장터에서? 그거야 뭐, 내 손술의 떡이 제일이지요. 그럼 이따 분위기 바꿔서라도 하나 내어드릴까? 아, 어째 떡 하나로 날 꼬드기려 하는가? 그럼 양반, 내가 탁주 한 잔 더 마셔야겠소. 이런 소리에 한돌인 배꼽을 잡았다우. 그의 웃음소리가 쩌렁쩌렁 주막을 울려대는 것이었지. 오월이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돌이의 평소 취향을 떠올렸다니까. 한돌이는 그녀가 노래를 부르며 장터를 걸어갈 때면 오월이 노랫소리는 귀신도 홀린다라 했었더랬지. 그런 여차로 오월이는 그 주막 안에서 슬쩍 창을 흥얼거렸어. 산 너머 저 달빛 아래 님 기다리는 내 마음. 낭자, 그 목소리 어찌 그리도 곱고 맑은가. 내 귀가 다 녹아내리는구만. 이 양반은 귀만 녹으면 어쩌나? 마음도 녹아야 쓰지. 안 그런가? 이 소리에 한돌 얼굴이 새빨개졌다우. 오월이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고 만 것이었지. 그리고 나자 오월이는 우연처럼 날마다 장터에서 한돌을 만났다네. 어느 날은 한돌의 손수레가 고장나자 오월이가 나서서 고쳐주기까지 했다우. 예전 그녀가 한돌과 함께 손수레를 고치던 때를 기억하면 말일세. 바퀴가 어찌 이리도 삐걱거리는가? 내가 고쳐줄 테니 그 옆에서나 좀 도와주시오. 아니, 낭자가 손수레도 고칠 줄 아는가? 어째 그 미모만큼이나 솜씨 또한 엄청나구만 그려. 한돌이는 오월이의 손놀림을 보며 이전보다 더 크게 가슴이 뛰었다우. 오월이는 한돌의 그런 마음을 절대 놓치지 않았지. 그러자 그녀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우. 어느 날 주막에서 한돌이가 노름꾼들과 어울리는 걸 본 오월은 슬쩍 끼어드는 것이었어. 이 양반아, 이런 노름판에서 뭐 하시는 거이요? 이거 사람 망치는 지름길이라 내 진즉 들었거늘? 허허, 낭자 말투가 어찌 그리도 내 취향인가? 헌데 이 노름이란 것이 참으로 끊기가 어려워서 말이외다. 화끈하게 이번 판만 이기면 내 한몫 제대로 챙길 것 같아서 말이요. 그 한 판이 사람 잡소이다. 그 놈의 한 판이 죽을 판 되는 거이요. 진짜 사내답고 싶다면 노름 끊고 새 출발을 하시오. 당신 같은 사람은 손수레 끌며 장사하는 게 훨씬 멋져 보이니까. 이 소리에 한돌 귀가 쫑긋 섰다오. 그리고 오월이의 눈빛을 보자 뭔가 마음이 뒤숭숭해지는 것이었어. 이에 오월이는 곧 한돌의 옛 취미를 떠올리며 꼬드겼지. 한돌이는 예전에 강가에서 물고기 잡는 걸 좋아했다우. 이에 그녀는 한돌을 강가로 데려갔더랬지. 노름판보다 강가에서 고기 잡는 게 100번 1000번 낫지 않소? 이리 와 보시오. 내가 고기 낚는 법을 알려줄 테니. 허허, 낭자가 고기 잡는 법도 아시오. 거 참으로 신기할 대가. 좋소, 어디 한번 보여주시오. 이에 곧 강가에서 오월이가 손재주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다우. 이에 한돌이는 입을 떡 벌린 채로 박수를 쳐댔더랬지. 그리고는 두 사람 강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웃다
서로의 얼굴이 가까워졌더랬지. 한돌이는 곧 5월이의 젖은 머리칼을 보며 가슴이 콩닥거렸어. 낭자, 어째 당신을 보면 이 마음이 이상하게 뛰는 것이 꼭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 같소이다. 그건 마음이 통한다는 뜻이요. 근데 노름꾼의 마음은 내게 안 통한다오. 그럼 약속하시오. 노름은 평생 안 하겠다고. 이에 고민하는 듯한 한돌이었지. 허나 금세 고개를 쳐든 그는 미련 없이 대답을 쏟아냈더랬지. 낭자 말대로 다시는 노름을 안 하겠소. 맹세하리다. 이에 5월이는 가슴이 뭉클했더랬지. 춘향이란 아내가 말려도 듣지 않던 한돌이였건만 낯선 여인 5월이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는 노름을 끊겠다 다짐한 것이었으니. 헌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한돌이 5월이에게 고백을 하고 말았다네. 낭자, 내 맘 당신한테로 다 뺏기고 말았소. 내 비록 임자가 있는 몸이라지만 자식도 하나 없는 데다 아내도 밤낮 마실이나 댕기며 바쁜 것을. 그러니 날 좀 받아주시겠소? 아니 이 양반이 거 잠시만요. 그럼 나 먼저 댕겨올 데가 좀 있어서. 이번엔 5월이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것이었지. 한돌이의 고백은 기쁜 것이었으나 그 할아범과 만난 장소로 가야지만이 예전 그때로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 이런 여차로 5월이는 다시금 산으로 내달리는 것이었소. 헌데 한돌이가 5월이 도망치는 줄 알고서는 그 뒤를 쫓기 시작했다오. 낭자, 갑자기 어딜 간다는 것이요. 내 맘 다 가져가 놓고 그리 도망치면 내 모를 줄 아시오. 5월이는 당황했지. 할아범을 먼저 만나야 하는데 한돌이가 바짝 쫓아오니 그럴 만도 한 것이었어. 헌데 소나무 근처에서 숨으려다가는 그만 발을 헛디뎌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고만 5월이었다오. 그 길로 정신을 잃은 5월이 한참이 지난 뒤에야 깨어났더랬지. 머리가 어지럽고 몸은 욱신거리는 것이었어. 허나 겨우 마음을 다잡고 산길로 올라선 그녀는 할아범을 만났던 그 안개 자욱한 바위를 찾아 소나무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었지요. 허나 이래저래 불러봐도 할아범은 나타나지 않고 웬 커다란 도라루방만이 빙그레 웃고 있었다오. 헌데 그 도라루방의 얼굴이 어째 낯이 익은 것이라. 아니 이게 뭐야. 망태기 맨 할아범은 나타나질 않고 웬 처음 보는 도라루방이 여기 있지? 헌데 어째 그 할아범하고 좀 닮은 것 같네 그려. 헌데 기다리다 못한 5월이가 자신의 보따리를 열어보니 돈 주머니가 그대로였다오. 어찌됐든 그녀는 더 늦으면 깜깜해질까. 그냥 다시 산길을 내려왔다오. 헌데 그녀가 다시 한돌이의 집으로 가보자. 아니 글쎄 이것이 웬일이라오. 한돌이 대문 앞에서 5월이를 보자마자 뭔가 익숙한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것이었다오. 여보, 5월아. 마침 와줘서 다행이네 그려. 안 그래도 내가 찾으러 갈라 했었는디. 아니 근데 한돌이 어찌 날 여보라 부르는가. 그 젊은 아내 춘향이가 들으면 어쩌려고. 거 무슨 소린가. 내 아내는 너 오직 5월이 당신뿐인디. 춘향? 그것이 누구여? 이 소리에 5월의 눈이 휘둥그레졌지. 마을 이웃들도
오월이를 알아보고는 반겼더랬어. 그런데 무엇보다 한돌이가 울면서 사정을 털어놓는 것이었소이다. 오월아, 내가 잘못했소. 노름꾼들 때문에 널 잃을 뻔했지만서도 마을 주모가 그놈들을 관아에 신고해 잡아갔다고. 난 이제 정신 차리고 노름을 끊기로 했소이다. 내 당신이 없다 생각하니까 하루도 견디기가 힘든 것을. 이젠 절대 몰래 허튼 짓 하고 다니지 않을 테니까 제발 날 용서해 주시오. 이런 남편의 말에 오월이 보다 못한 서방의 품에 포 하고 안기는 것이었소이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오래오래 그 자리에 서로를 끌어안고만 있었더랬지요. 그리고 난 후 보따리를 열어보자. 아니 이게 웬일? 돈 주머니 속엔 엽전 대신 산삼 뿌리가 가득 들어 있었다오. 그것도 아이 못 낳는 이들에게 아주 특효로 알려진 그런 귀한 산삼이었습니다요. 5월이 이 모든 게 그저 꿈만 같았다오. 한도를 모르는 낯선 여인으로 만났던 일, 그리고 그 도라루방, 아니 그 할아범의 말이 전부 다 빠짐없이 그저 길고 길었던 꿈처럼 느껴졌다니까는. 한돌이, 이 산삼, 내 어디서 났는지는 도통 모르겠소마는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십시다. 그렇게 두 사람 산삼을 팔아 빚도 갚고 새 살림을 시작했더랬지요. 5월이 그 산삼 덕에 아들도 낳았고 말입니다. 한돌은 노름 버릇을 깨끗이 끊은 채로 아주 어엿한 장사꾼으로 돌아온 것이었소. 그리곤 한참이 지난 후 5월이 그때 그 산으로 돌아가 봤더랬지요. 그런데 그 할아범을 닮았던 도라루방은 온데간데 없이 오래된 소나무만 덩그러니 서 있었다오. 그럼 여기까지. 진짜 서로를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하늘도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는 이야기였소이다. 이한돌과 5월이 이들처럼 여러분들도 뭔가 잘못을 했다면 그 죄를 뉘우치고 사랑으로 다시금 시작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요. 그럼 경청해 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